시간에는 전기선속과 가우스 법칙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전기선속은 영어로는 이제 electric flux 그러는데, 전기선속은 단위 면적당, 이게 이제 이게 지금 이제 사각형 면적을 통과하는 전기장, 전기력선이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전기선속을 끈 단위 면적당 전기력선의 개수, 단위 면적당 전기력선의 개수는 전기장의 세기에 단위 면적당 전기력선의 개수가 이제 전기선속입니다. 그래서 얘는 전기장의 세기에 비례하고, 전기선속은 이제 phi는 전기장의 세기, 지금 그림상에서는 특별하게 아주 특별한 경우를 그려놨는데, 이게 단위 면적을 그리고 이 면적을 수직하게 통과하는 전기장을 그렸습니다. 이 경우에 전기선속은 전기장 곱하기 요 면적을 통과하는 순간의 전기장. 그게 이제 균일하게 들어오는 놈도 있고, 뭐 거리에 따라서 크고 작고 이게 크기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는데, 요 면적을 통과하는 순간의 전기장의 세기 곱하기 그때의 단면적, 그걸 곱한 게 이제 전기선속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지금 이렇게 쓴 게 E 곱하기 A는 이 면적과 전기장이 이제 면적에 수직하게 통과하는 경우에 이걸 전기선속이라고 하고, 면적의 단위는 우리가 이제 미터의 제곱이고, 전기장의 단위는 쿠롱의 법칙에 따라서 F는 QE, 그래서 전기장은 전기력 나누기 전하량, 그래서 뉴턴 퍼 쿠올롱이 되죠. 그래서 전기선속은 뉴턴 메타 제곱 퍼 쿠올롱 이렇게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전기장이 면적이라고 하는 게 항상 어떤 면적의 전기력선이 이렇게 전기장이 수직하게 통과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림처럼 면에 비스듬하게 이제 전기장이 통과하는 경우에 그때는 전기선속이 좀 달라지겠죠?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제 면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똑같은 면적인데, 이 면적도 방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장이 벡터량이듯이 면적도 사실 벡터량입니다. 크기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 면의 수직한 방향, 이 면의 수직한 방향을 보통 이 면적의 그 방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처럼 이 면에 있으면 면의 수직선을 긋고, 이 면의 수직한 선을 긋고, 그 면의 수직한 방향이 면적의 방향이고 크기는 A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그림과 같은 경우에는 면적의 방향과 전기장의 방향이 각 세타로 이렇게 벌어져 있는 경우가 되죠. 이게 첫 번째 경우는 면에 수직하게 통과하니까 그 면의 방향이 전기장의 방향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타가 0인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제 비스듬하게 기울어진 경우에는 우리가 전기선속은 전기장과 이 면적의 스칼라 곱으로 나타내 줍니다. 스칼라 곱은 어떠냐면 이 면의 수직한 전기장의 성분, 혹은 거꾸로 EA는 이제 EA 코사인 세타니까 우리가 해석할 때 전기장의 방향에 나란한 성분이 A 코사인 세타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 면적의 수직한 면적의 그 이쪽 그 코사인이 나란한 성분, 같이 이제 면적의 나란한 성분, 면적의 나란한 전기장의 성분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고, 이제 전기장의 나란한 면적의 성분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면적의 방향과 전기장의 방향이 세타만큼 벌어져 있을 때, 그때 그 면적을 통과하는 전기선속은 E.A, 그래서 EA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매우 특수한 경우, 면에 수직하게 통과하는 경우는 이 면의 방향이 바로 전기장의 방향이고, 그때가 이제 크기는 A, 방향은 전기장과 같은 방향.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우에 전기선속을 E 곱하기 A라고 썼지만 엄밀히 말하면 얘도 E.A가 되고, 다만 전기장의 방향과 면적의 방향이 서로 같은 방향,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0인 경우에 해당되는 매우 특수한 경우입니다. 전기 선속을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이러한 전기 선속을 통해서 한 가지 예를 한번 볼게요. 이 정육면체를 통과하는 전기 선속. 지금 전기장은 X축 방향으로 균일하게 쭉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처럼 봤듯이 그냥 전기 선속이 쭉 저기 전기장이 X축 방향으로 균일하게 나가는데 그 중에 이제 달랑 이제 전기 이렇게 짧은 화살표 한 가지만 대표적으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전기장이 쭉 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여기 정육면체를 그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장은 X축 방향으로 균일한 전기장이 지금 다 그냥 공간 전체로 지나가고 있고 그 중에 이제 저기 한 변의 길이가 L인 정육면체를 그려놓고 그 한 변의 길이가 L인 정육면체를 통과하는 전기장에 의한 R자 전기 선속은 어떻게 되느냐? 이 그냥 닫힌 정육면체를 통과하는 R자 전기 선속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제 그걸 계산하라는 얘기인데, 먼저 여기 1번 육면체니까 면이 6개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앞에 보이는 면을 1번 면,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면을 1번 면, 앞에 보이는 면을 2번 면, 그리고 제가 요거는 3번이라는 표현 대신에 그냥 앞면, 그 다음에 요 뒤에 그 바로 뒤쪽에 있는 놈을 뒷면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얘는 윗면이 있고 아랫면이 있겠죠. 그래서 면이 토탈 6개의 면이 있습니다. 그럼 각각의 면을 통과하는 전기선속을 계산을 해서 더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면이 폐곡면일 경우, 이건 이제 지금 정육면체로 닫혀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이 최적 부피 내부를 향하는 선속은 음으로, 그다음에 부피 내부로부터 바깥으로 나가는 전기 선속은 양으로 정한다라고 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전기 선속은 전기장의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기 선속은 이 전기장의 방향인데, 전기장이 지금 이렇게 쭉 통과하는데 1번 면을 통과하는 경우는 전기장은 오른쪽으로 안으로 들어가죠. 면 안으로 들어가는 반면에 이 1번 면의 그 면적의 방향은 바깥으로, 면적의 방향은 항상 바깥으로 나가는 방향을 면적의 방향이라고 정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면적의 방향하고 전기장의 방향이 완전히 180도죠. 180도이기 때문에 코사인 180도는 마이너스 1이죠. E.A를 해주면, 그래서 부피 내부를 향하는 선속, 이 안으로 들어가는 전기 선속은 음으로 한다는 얘기가 코사인 180도라서 음으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반면에 여기 지금 2번 면을 통과하는 전기장, 1번 면을 지나서 2번 면을 통과하는 전기장은 계속 변함없이 오른쪽인데, 이제 2번 면에 대한 면적의 방향은 1번 면하고 반대 방향이죠. 나가는 면적의 방향을 항상 플러스로 잡아준다고 했으니까 2번 면의 경우에는 면적의 방향하고 전기장의 방향이 같습니다. 이건 뭐죠? 코사인 0도. 그러니까는 얘는 플러스 1이죠. 코사인 0은 플러스 1. 나머지 앞하고 뒤, 위하고 아래 면의 방향과 전기장의 방향이 몇 도? 90도가 되죠. 그러니까는 나머지 4개의 면은 전기 선속이 0입니다. 왜냐하면 코사인 90도이기 때문에. 코사인 90도는 0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과 뒤를 통과하는 면을 보면, 앞과 뒤를 통과하는 면은 둘 다 공이 2a 코사인 90도. 면을 앞하고 뒤는 다 이제 앞의 면적의 방향은 이쪽 방향, 그 다음에 전기장은 이쪽 방향 90도, 뒤쪽 면적의 방향은 나가는 방향, 전기장의 방향은 그게 수직한 오른쪽 방향. 그래서 여전히 90도. 마찬가지로 위하고 아래도 위쪽 면적의 그 면적의 방향은 위쪽, 아래쪽 면적의 전기장의 방향은 면적의 방향은 아래쪽. 근데 전기장은 그거에 수직하게 항상 x축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아래 면적은 플러스 y 또는 마이너스 y인데 전기장의 방향은 항상 x 방향이니까 이것도 2a 코사인 90도. 그래서 0이 됩니다. 4개의 면을 통과하는 전기선속은 0이고, 그럼 1번 면을 통과하는 전기선속은 코사인 180도 해주면 되죠. 1번 면을 통과하는 전기선속은 2a 코사인 파이, 그래가지고 얘가 마이너스 2 곱하기 a, 혹은 이제 면적은 이제 l 곱하기 l이니까 그냥 l 제곱으로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부피 내부를 향하는 전기선속을 음으로라는 말이 뭐냐면, 이 전기장이 면 안으로 들어가면 이 면의 방향하고 전기장의 방향이 180도이기 때문에 그 음이라는 표현을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면 2를 통과하는 거는
EA 코사인 0도. 그래서 이때는 플러스 EL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부피 내부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나가는 전기선속,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전기선속은 플러스로 잡아주고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전기선속은 마이너스로 잡아주라는 준다는 얘기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개의 면을 6개의 면을 통과하는 전기선속을 다 더해주면 X와 앞을 통과하는 전기선속, 뒷면을 통과하는 전기선속, 윗면을 통과하는 전기선속, 아랫면을 통과하는 전기선속, 이거는 다 0이죠. 그 다음에 1번 면을 통과하는 전기선속은 마이너스 2L제곱, 2번 면을 통과하는 전기선속은 플러스 2L제곱. 그래서 다 더하면 0이네요. 그래서 뭐냐 하면은 지금 정육면체를 통과하는 전기선속은 R자로는 다 0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온 놈은 다 나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들어온 놈은 이 닫힌 면을 통해서 들어온 전기선속은 전기장은 다 바깥으로 빠져나가요. 저축하는 사람은 완전히 꽝이네. 그냥 뭐 번 거 다 빠져나가가지고. 그래서 전기선속이 0입니다. 이제 이거를 통해서 이제 우리 가우스 법칙을 좀 얘기를 할 텐데, 이 가우스는 얼굴 되게 잘생기셨습니다. 독일의 수학자이고 천문학자인 가우스, 칼 프레드릭 가우스인데 1777년에 태어나서 1855년에 죽은 위대한 수학자이며 천문학자입니다. 이 그림은 이제 점전압, 전하량이 Q고 플러스의 전하를 갖는 전하가 만드는 전기장, 방사선 모양으로 쭉쭉 나가는 전기력선을 그렸어요. 그때 전기장의 세기는 R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이 전하로부터 R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전기장의 세기는 K 곱하기 R 제곱분의 Q, 만유인력처럼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했죠. 스몰 Q가 만드는 전기장은 Q로부터 R만큼 되는 지점에서 KR 제곱분의 Q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에다가 이제 그 3차원 공간이지만 내가 이제 국껍질 같은 공 껍질을 갖다가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국껍질을 점선으로 제가 그려놨습니다. 대칭적으로. 그럼 이 국껍질의 국껍질은 이제 이 점전하로부터 스몰 r만큼 떨어진 지점에 이제 국껍질을 그려놓고 3차원 입체적인 모양을 제가 면상에다가 그렸기 때문에 원처럼 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면을 이제 가우스면이라고 하는데, 닫힌 면이죠. 닫힌 국껍질면. 폐곡면인데 그 폐곡면 국껍질의 면적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되면 구표면적은 4파이 r제곱이 구의 표면적이죠. 그럼 이때 이 구표면적 가우스면을 통과하는 전기선속을 구하시오. 가우스면을 통과하는 전기선속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그때의 전기선속은 전기장의 세기, 전기장 곱하고 가우스면, 면과의 스칼라 곱 EA 코사인 세타 이렇게 구해주면 되잖아요. EA 코사인 세타. 그러면은 이때는 가우스면의 이 면의 면적, 면의 바깥으로 나가는 방향을 플러스로 잡아주라고 했으니까 그때 가우스면의 면적의 방향과 전기장의 방향은 항상 같습니다. 모든 면이. 이게 대칭 원의 아름다움이죠. 그 가우스면의 면의 방향과 전기장의 방향이 항상 같기 때문에 코사인 0도. 그래서 얘는 그냥 EA 해주면 돼요. EA. E 곱하기 A. 전기장의 R만큼 떨어진 지점에서의 전기장의 세기는 KR 제곱분의 Q. 그때 요 점선의 전체 면적은 4파이 R 제곱. 그래서 정답은 이 플럭스를 계산해주면 4파이 K R 제곱하고 R 제곱은 서로 이제 캔슬이 되고 4파이 KQ가 됩니다. 그러니까 플럭스를 계산했는데 요 K는 상수, 4파이도 상수죠. 얘는 그냥 상수고, 그러면 플럭스는 전기선속은 묘에 비례하냐면 그 안에 있는 가우스 면의 안에 놓여있는 전하량에 비례합니다. 그죠? 전하량 Q에 비례해요. 전기선속은 전하량 Q에 비례하니까 전하량이 만약에 세면, 전하량이 만약에 Q를 2Q로 만들어주면 여기 전기선속, 이 전기장의 개수를 몇 개가 그려주면 될까요? 이거보다 2배 많게 그려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전하량의 크기가 3배가 되면 이 지금 전기선속
이 전기선속의 개수를 3개 늘려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전하량에 비례한다는 얘기는 곧 그 전기선속은 전기력 선의 수에 비례합니다. 그 전기력 선 수가 많이 촘촘하게 그리면 이 전하량이 무지무지 큰 전하량에 놓인 거고, 전기력 선을 이렇게 듬성듬성해지면 전하량이 굉장히 작은 놈이구나. 근데 어쨌거나 전기 그 전기력 전기 선속은 플럭스라고 하는 거는 그 안에 있는 면 안에 있는 가우스면 안에 있는 전하량의 세기에 비례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상수니까. 근데 그러면 이제 똑같은 문제를 내가 이제 똑같이 이제 대칭적으로 그리지 않고 원으로 그리지 않고 그냥 임의로 그냥 삐뚤빼뚤 못생긴 폐곡면을 제가 만들었어요. 이 폐곡면을 만들면 이때 임의 폐곡면을 통과하는 전기선속을 구하죠. 플럭스를 구하면 그 플럭스는 어떻게 될까요? 플럭스는 원으로 그렸을 때보다 늘어났나요? 줄어들었나요? 같죠? 플럭스는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플럭스를 계산해 주면 그거는 정답은 당연히 4파이 KQ가 될 거예요. 모양에 상관없이. 폐곡면을 일단 만들어주면 그게 이렇게 예쁜 대칭을 갖는 원이던 아니면 이렇게 삐뚤빼뚤 못생긴 폐곡면이던 그 안에 있는 전하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전기선속을 계산해주면 그건 4파이 KQ가 됩니다. 당연하죠? 당연한데 이제 차이점은 뭘까요? 폐곡면을 계산할 때 전기장을 계산하는 게 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때는 이제 이 플럭스의 단위는 E.A인데 E.A를 해줘야 되는데 이때 여기에서 이 폐곡면의 그 단면적 그걸 제가 이제 델타 A라고 하면 이 면의 수직한 놈이 면의 방향이라고 했죠. 이때는 전기장의 방향과 이 면의 수직한 면의 방향이 일치하지가 않아요. 삐뚤빼뚤하게 그렸기 때문에 제가 너무 당연하죠. 그러니까 면의 수직한 방향이 요 단면적의 방향이고 그때 전기장의 방향하고 이 각도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좀 입체적으로 제가 보여주면 그 입체적으로 보여주면 삐뚤빼뚤한 구 표면적에서 전기장은 항상 이렇게 방사선 방향으로 쭉 나가는데 그때 그 부분적으로는 이제 면의 방향하고 전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앵글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E.A를 해주면 얘처럼 코사인 0도가 아니죠? 세타가 존재하죠? 그래서 각각의 요 면에서의 면적 곱하기 전기장, 요 면에서의 부분적인 전기선속은 E 델타 A가 되고 그런 놈을 모든 면을 따라서 다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런 걸 모든 면을 따라서 다 계산을 해줘야 되니까 그게 이제 썸메이션의 개념입니다. 그게 이제 그런 놈들을 다 더해줘라. 더해주게 되면 이제 하나의 연속적인 폐곡면을 딱 만들어주면 이게 이제 적분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요 놈을 이제 폐곡면이라고, 여긴 적분의 동그라미를 친 거는 이 면을 다 닫아놨다. 폐곡면이라고 얘기해요. 폐곡면에서 전기장과 그 단면적 EDA 사이에 앵글이 존재하니까 E.DA를 모든 폐곡면에 대해서 다 적분을 해줘라. 이게 이제 전기 선속의 가장 일반적인 식입니다. 그럼 내가 이제 이렇게 해주면은 실질적으로 정답은 4파이 KQ인데 이렇게 못생긴 면을 그렸더니 이렇게 적분을 나보고 하래. 근데 여기 이렇게 예쁘게 대칭적인 원을 그렸더니 원으로 가우스면을 만들었더니 얘는 이제 적분까지 할 필요 없이 그냥 모든 면이 면의 방향하고 전기장의 방향이 항상 변함없이 0도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E.A가 E 곱하기 전기장의 세기 요 지점에서 점선에서의 전기장의 세기 곱하기 그 면적, 단면적을 그냥 곱해주면 되잖아요. 어떤 게 더 편한가요? 여러분 적분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못생긴 면을 일부러 그려가지고 적분하고 싶으세요? 아니죠? 이렇게 예쁜 저기 구형인 가우스면을 만들어주면 계산이 너무너무 쉽잖아. 그래서 물리는 대칭이라는 거를 무지무지 좋아합니다. 그래서 피직스는 제가 대칭을 좋아한다 그래서 여기 한번 그냥 적어봤습니다. Physics likes symmetry.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 지금 두 개의 전기 쌍극자네요.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의 플러스 Q를 갖는 전하고 마이너스 Q를 갖는 전하가 만드는 전기력선이 이제 이러한 모양이 되는데 그러면 내가 요 Q 플러스 Q 주변에
전기 선속이 얼마나 되는가를 내가 계산을 하고 싶어. 그래서 가우스면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가우스면을 잡았으면 이 가우스면을 통과하는 전기 선속은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플러스 4파이 KQ가 되겠네요. 4파이 K의 이 안쪽에 있는 전하 플러스 Q. 그래서 플러스 4파이 KQ. 얘는 전기선석이 바깥으로 나가는 방향이 전기선석이 바깥으로 나가는 방향이니까 그래서 부호가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양전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음전하 주변으로 내가 음전하 주변으로 가우스면을 잡아주면 이 가우스면을 통과하는 전기선속은 어떻게 되나요? 4파이 K 똑같이 KQ가 되겠네요. 다만 이때는 전기선속이 안으로 들어가죠. 면 안으로 들어가서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때는 이제 음전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전기선속이 음전하 주변으로는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양전하에서는 빠져나가는 거겠어요. 플러스 음전하에서는 마이너스. 그럼 나머지 주변에 여러분들이 가우스면을 잡아주면 여기서는 전기선속이 들어오는 놈의 전기선속의 개수하고 나가는 놈의 전기선속의 개수가 같잖아요. 그래서 0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면에서 전기선속을 구하라. 그럼 여기서는 그러니까 들어오는 놈만큼 빠져나가는데 여기는 들어오는 놈은 없고 다 빠져나가기만 하잖아. 그러니까 R자로 빠져나가는 전기선속이 생기는 거고 여기는 나가는 놈 없고 다 들어오는 놈만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오는 놈은 이제 부호로 우리 규칙상 이제 마이너스의 부호를 갖는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전기선속의 개념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우리 이제 가우스 법칙을 이제 정리를 해주면 가우스 법칙이란 이무희의 폐곡면을 이제 이무희의 폐곡면 3차원처럼 입체적으로 그림을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이무희 폐곡면을 통과하는 전기선속은 폐곡면 안에 있는 R자 전하량 여기 이제 R자 전하량을 폐곡면 안에 있다 해서 in이라는 표현을 안에 있다라는 의미로 in이라는 걸 써. Qin. 그래서 폐곡면 안에 있는 전하량에 비례한다.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전기선속은 폐곡면 안에 있는 전하량의 4파이 K Qin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가우스 법칙은 이 전기선속을 구하면 이 면이 원이 아닌 임의 모양이 되게 되면 전기장의 방향하고 각 로컬 부분적인 면적의 방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E.DA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놈을 모든 면에 대해서 닫힌 면에 대해서 다 적분을 해줘라 라고 하는 게 이제 E.DA의 적분 형태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전기선속의 적분 형태고 결과를 따지면 결론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이건 4파이 K Q인 이렇게 나오면 계산하면 된다고 그랬죠. 우리 결과는 알아. 요 주변에 적분하는 건 모르더라도 이거를 통과하는 플럭스는 4파이 K Q인이라는 걸 압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최소한 알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가우스 법칙이고 요때 이제 4파이 K도 상수, 4파이도 상수인데 4파이 K 대신에 보통 엡실론 지로라는 걸 많이 씁니다. 읽을 때는 엡실론이라고 읽고 이 엡실론은 4파이 K분의 1 혹은 뭐 K는 4파이 엡실론 지로분의 1 똑같은 표현이죠. 그래서 엡실론 지로의 크기는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단위는 쿠울롱 제곱 뉴턴 메타의 제곱입니다. 쿠울롱 제곱 뉴턴 메타의 제곱 이 플럭스는 뉴턴 메타 제곱 나누기 쿠울롱 제곱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이걸 해주면 이제 얘는 쿠울롱 제곱이 아니라 쿠울롱이라고 했고 이제 여기 있는 전하가 하나 더 내려가면 이제 쿠울롱 제곱이 되고 그래서 요거의 역수가 이제 엡실론 지로의 단위가 되는데 그 단위가 쿠울롱 제곱 퍼 뉴턴 메타의 제곱 그리고 우리가 엡실론 지로를 진공의 유전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공의 유전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제 가우스 법칙을 보면 가우스 법칙은 임의의 폐곡면을 통과하는 전기선속은 폐곡면 안에 있는 R자 전하량에 비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제를 하나 볼게요. 이 예제는 뭐냐면 전하가 Q가 있는데 그 전하가 다 고르게 반지름 아래 균일하게 쭉 분포가 돼 있어. 그래서 토탈로 이제 Q라고 하는 전하가 분포가 돼 있는 거예요. 전하가 이렇게 쫙
골고루 이제 아주 균일하게 분포가 되어 있는 경우에 그때 전기장을 구해라. 그럼 먼저 구 바깥에서 이무의 한 점에서의 전기장을 내가 구하고 싶어요. 여기 R이라고 하는 지점에서 전기장의 세기를 구하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구할까요? 그러면 요 지점에 대한 아주 대칭적인 아주 구대칭이니까 가우스면도 구대칭으로 잡아주면 계산하기가 훨씬 쉽겠죠. 그래서 가우스면을 잡아주면 이때 이 면을 통과하는 전기 선속을 계산해주면 되잖아요. 면을 통과하는 전기 선속은 방사선 모양으로 쭉 균일하게 나가겠죠. 그래서 이런 가우스면을 통과하는 전기 선속은 전기장 요 지점에서의 전기장의 세기 곱하기 요 가우스면의 면적, 표면적, 그게 4파이 R제곱을 해주면 그 값이 얼마와 같아야 될까요? 그렇죠. 4파이 K Q inside, 4파이 K Q inside 혹은 엡실론 제로분의 Q inside인데 안쪽에 있는 전하는 요 Q가 전체가 다 Q 안에 다 들어가 있죠. 가우스면 안에. 그래서 그냥 R자 Q만 쓰면 됩니다. 그러면 요 지점에서의 전기장은 가우스 법칙을 써주면 요 지점에서의 전기장은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 곱하기 R 제곱분의 Q. 아까 점전하에 의한 점전하 Q로부터 R만큼 떨어진 지점에서의 전기장하고 똑같죠? 똑같습니다. 근데 두 번째 문제는 그리고 이제 전기장의 방향은 이 지름 방향으로 나가는 방향이니까 방향까지 고려해주면 이제 방향 벡터를 써주면 돼요. 바깥으로 나가는 크기가 1인 단위 벡터 그게 이제 R 햇을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벡터를 나타내주면 벡터를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전기장 벡터는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에 R 제곱분의 Q의 R 햇 방향은 이쪽으로 나가는 방향. 만약에 Q가 음전하면 당연히 들어오는 방향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Q가 양전하라는 가정하에서는 나가는 방향. 이제 Q가 결정이 되면 Q가 음전하면 들어오는 방향.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구 안에서는 그러면 바깥에서는 그런데 구 안에서 중심으로부터 R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전기장을 구하시오.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R에 대한 반지름을 R로 하는 가우스면을 정해주면 되죠. 이렇게 가우스면을 정해주면 그때 이 빨간색 가우스면을 통과하는 플럭스는 전기장 곱하기 당연히 4파이 R제곱 맞죠? 얘는 뭐하고 같아야 되나요? 엡실론 제로분의 Q inside 안쪽에 있는 전하. 그러면 이렇게 빨간색 가우스면 안에 있는 전하가 Q하고 같은가요? Q보다 작겠죠? Q보다 작은. 그러니까 이 빨간색 구 안에 있는 이건 지금 원이 아니고 구입니다. 구 안에 있는 전하량을 계산해주면 돼요. 그걸 그냥 Q inside, Q 안쪽에 있는 전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여긴 전하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니까 전하량은 이제 전하 밀도라는 거의 개념을 통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전하 밀도는 단위 최적당 전하량이 전하 밀도예요. 그러니까 반지름이 라지알인 구 안에 총 전하가 Q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면 그때 전하 밀도는 최적분의 전하량이 전하 밀도입니다. 9의 최적분의 전하량. 그래서 9의 최적은 3분의 4파의 R 3승분의 Q. 근데 내가 가우스면을 작게 잡으면 요 가우스면이 만드는 구최적도 똑같은 전하 밀도는 똑같겠죠. 전하 밀도는 로로 일정한데 그때는 최적이 어떻게 된 거죠? 최적이 그 라지 R이 아니고 스몰 R이 만드는 최적이죠. 3분의 4파이 스몰 R 3승분의 그 최적 안에 있는 전하를 Q인이라고 제가 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이제 이거로부터 우리가 Q인을 계산해주면 Q인은 전체 전하 곱하기 R 3승 라지 R 3승분의 스몰 R 3승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Q안은 전체 Q인은 그 전체 전하보다 작게 되는 거죠. 작은 거예요. 왜냐면 스몰 R이 라지 R보다 작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이 구 안에 있는 전기장을 계산해라. 구 안에서의 전기장은 4파이 엡실론 제로 R 제곱분의 Q inside
Q가 되고 요 Q 인사이드는 거리에 따라서 달라지는 값이에요. 거리에 따라서 달라져서 요 놈을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죠? 얘는 4파이 엡실론 0분의 1에 R 제곱 분의 BQ 곱하기 라지 R 3승분의 스몰 R 3승이니까 여기 분모에는 R 스몰 R이 제곱으로 분자에는 R이 3승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는 스몰 R에 비례하겠죠. 그래서 얘는 4파이 엡실론 0분의 1에 라지 R 3승분의 Q 곱하기 스몰 r. 그래서 바깥에서의 전기장은 r 제곱분의 1에 비례하고 안쪽에서의 전기장은 r이 커질수록 점점 증가하고 바깥에서는 r이 커질수록 전기장이 점점 감소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구 안과 구 바깥에서의 전기장은 이제 여기도 이제 햇을 제가 써야 되겠네요. r 햇 이렇게 써야 되겠죠. 요거 이제 지금 r은 요거 r 벡터는 요거 햇 그냥 아니 햇이 아닙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요거는 지금 요거는 이제 크기가 1인 벡터고 요 놈은 이제 r 벡터예요. r 벡터. 그래서 요는 거리에 비례하니까 r 곱하기 r 햇 제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r 곱하기 r 햇 이제 이렇게 쓰면 맞는 것 같아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요건 지금 r에 비례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요거를 갖다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 볼게요. 그림으로 나타내주면 이제 x축하고 y축으로 제가 그려서 x축은 여기 그 구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 구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 그다음에 y축은 전기장의 세기를 제가 한번 그려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구까지 구의 중심에서부터 라지 r까지는 전기장이 거리에 비례하죠. r에 비례해서 점점 증가해요. r이 0이면 중심에서의 전기장의 세기는 0. 그 다음에 R이 커지면 이제 R에 비례해서 1차 함수로 쭉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R까지는 이렇게 증가를 하게 돼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게 스몰 R이 R 되는 지점에서의 전기장은 4파이 엡실론 0분의 1에 R 제곱, 라지 R 제곱분의 Q 이렇게 되면 되죠. 그리고 그 지점에서부터 전기장이 이제 바깥에서는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서 R제곱분의 1로 감소합니다. R제곱분의 1로 이렇게 감소합니다. 그렇죠? 그게 4파이 엡실론 0분의 1에 스몰 R제곱분의 Q. 그래서 R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이제 전기장이 쭉 가다가 이제 0으로 가요. 그리고 이 경계에서는 스몰 R이 라지 R이 되는 지점에서는 요 전기장하고 요 전기장이 두 개가 같아지죠. 그래서 경계에서 연속이 돼야 돼요. 그래서 두 개가 이제 연속해서 딱 일치가 되고 그 다음에 안에서는 R에 비례해서 바깥에서는 R 제곱분의 1에 반비례해서 이렇게 쭉 떨어지게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제 무한 평면인 경우 이제 전하가 고르게 분포되는데 평면이 무한 평면에 그냥 양전하가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기장이 이제 바깥으로만 양면으로 쭉쭉쭉쭉 균일하게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런 경우 이걸 좀 더 옆에서 보게 되면 이제 이런 그림이 되는데 이때 우리가 이제 임의 가우스면을 잡아서 그 면을 통과하는 전기 선속을 계산해라. 그러면 이제 이 경우는 이제 대칭적으로 이 경우는 제가 이제 원통 모양으로 가우스면을 잡았습니다. 원통 모양으로 물론 반대편에도 이러한 가우스면을 원으로 그리기는 어려우니까 원통형 모양의 가우스면 이렇게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쪽 면의 단면을 A. 옆에서 이걸 보면 이제 직사각형처럼 그리면 되겠네요. 그래서 요 놈이 이쪽에도 원통이 있고 여기도 이제 원통이 있는데 이 가우스면 닫힌 원통면을 통과하는 전기선속은 위쪽 면하고 아래쪽 면은 이 면의 수직한 면적의 방향하고 전기장의 방향이 서로 수직이니까 이쪽은 전기선속이 0이겠죠. 오로지 이쪽 두 군데 수직선을 통과하는 전기선속만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때는 이 면에 대해서는 전기장의 방향과 이 면의 방향이 같아요. 그죠? 여기도 바깥으로 나가는 면을 우리가 면의 그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이 면의 수직한 방향, 여기서도 면의 방향과 전기장의 방향이 같습니다. 여기서도 같고 여기서도 같고. 그러면 우리가 전기선속을 계산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의 전기선속은 이 면을 통과하는 전기장,
세기하고 면과의 스칼라고, 그래서 E.A인데 EA, 여기 두 개가 같은 방향이니까 그냥 EA 이렇게 되고, 여기도 요 면을 통과하는 전기선속은 EA 그렇게 되겠네요. 뭐. 그러니까 두 개가 같죠. 그래서 전체적인 전기선속은 폐곡면 안, 즉 원통으로 만들어진 폐곡면 안을 통과하는 전기선속은 요 면을 통과하는 전기선속만 살아남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쪽은 다 죽고. 그래서 그때의 전기선속은 이 안에 이제 전하량이 Q가 있다면, 여기 닫힌 면의 총 전하량이 Q면 얘는 플럭스는 phi 1 더하기 phi 2가 되고, 그게 2EA가 되고, 그놈이 4파이 K Q inside 혹은 epsilon 0분의 Q, 그 안쪽에 이 폐곡면 안에 있는 전하량은 같죠. 그래서 우리가 전기장은, 그러면 이제 전기장의 세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전기장의 세기는 이 epsilon 0분의 1의 면적분의 전하량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 무한 평면에 분포되어 있는 경우에 전기장의 세기를 구하라 하면 항상 균이래요. 요 지점에서의 전기장도 이 epsilon 0분의 분의 1 곱하기 A분의 Q, 여기서도 똑같은 값을 갖고 저 멀리 떨어져도 똑같은 값을 갖고, 그래서 균이라는 전기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까 조금 전에는 단위 최적분의 전하량을 전하밀도라고 했는데, 그럼 최적 전하밀도 로라고 썼었죠. 여기는 단위 면적당 전하량, 단위 면적당 전하량도 전하밀도입니다. 그때는 이제 면적당 전하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는 이제 표면 전하밀도 이렇게 씁니다. 그걸 제가 시그마라고 할게요. 이 시그마는 면 전하밀도 혹은 표면 전하밀도에서 단위 면적당 전하량을 제가 시그마라고 썼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무한 평면에서 나가는 경우에 전기장의 결과식을 가지고 이제 도체판을 하나 만들었어요. 두 평행 도체판. 하나는 무한 평면이 플러스 전하로 대전된 판. 또 다른 거는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된 판. 그럼 플러스 전하로 대전된 판은 여기서 전기장이 양쪽으로 이렇게 쭉쭉 바깥으로 나가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오른쪽으로는 오른쪽 방향으로, 왼쪽의 공간에서는 왼쪽 방향으로 지금 전기장이 나갈 겁니다. 제가 이거 화살표를 좀 달리한 거는 전기장의 세기가 달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쪽은 공간은 좀 작아가지고 조그맣게 그린 거고, 크기는 의미가 없습니다. 방향은 같은 균일한 전기장이 양쪽으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음전하로 만드는 건 전기장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왼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들어오겠고, 전기장을 음전하 판을 향해서 들어오겠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놈은 또 왼쪽을 향하면서 이렇게 들어오겠죠. 각각의 모든 공간에서 전기장의 세기는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빨간색 화살표나 파란색 화살표나 전기장의 세기는 같으니까 방향만 고려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파란 전기장은 나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빨간 전기장은 왼쪽으로 가니까 두 놈을 더해주면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다르니까 0. 그러니까 전기장이 상쇄가 되는 거고, 여기서도 빨간 건 오른쪽으로 파란 건 왼쪽으로 가니까 전기장이 상쇄가 돼서 여기도 0. 그래서 여기 바깥에서는, 도체판 바깥에서는 전기장이 0이 돼요. 근데 안쪽에서는 이 빨간색 화살표도 오른쪽으로 가고 이 파란색 화살표도 오른쪽으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두 개가 이때는 전기장이 보강 간섭이 되는 거네. 그래서 우리가 안쪽에서는 전기장이 보강이 되니까 그때 안쪽에서 전기장의 세기는 이 엡실론 0분의 시그마의 2배가 되겠네요. 그래서 도체판 안에서의 전기장의 세기는 엡실론 0분의 시그마가 됩니다. 왜냐하면 2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하나는 이 엡실론 0분의 시그마인데 그놈을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판을 이렇게 붙여주면 그 안쪽에서는 전기장의 세기가 2배가 되고 바깥에서는 전기장이 없어집니다. 그게 이제 이 도체판의 특징이에요. 다음에는 이제 무한히 긴 직선도선, 1차원 직선도선이 플러스 전하로 대전되어 있는 경우에, 이 경우에 주변의 전기장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무한히 긴 직선도선에 전하가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으면, 이것도 이제 우리가 여기 도선의 중심으로부터 R만큼 떨어진 지점에서의
전기장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제 전기장이 쭉 나갈 텐데 위쪽 방향, 아래쪽 방향으로 쭉 나가겠죠? 그러면 이때 전기장도 여전히 우리가 가우스 법칙을 한번 써볼게요. 가우스 법칙은 이 경우도 이제 직선이니까 이 경우도 원으로는 못 그리고 이제 그 원통형으로 제가 만들어서 가우스 면으로 쭉 집어넣을게요. 그래서 이 가우스 면은 뭐냐면 한 이제 높이가 h, 높이가 L이고 단면적이 A인 가우스 면을 제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요 부분에서의 단면적을 dA라고 하면 이때 요 부분적인 단면적의 방향은 항상 그 지점에서 전기장의 방향하고 나란한 방향입니다. 모든 원통이 다 그렇죠. 이게 지금 전하가 사방으로 이제 대칭적으로 막 뻗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면의 방향하고 전기장의 방향은 항상 같은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분을 할 필요는 없어요. 이 경우는 이제 균일하게 해서 항상 대칭적인 가우스면을 잡아주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이 경우에 이렇게 가우스 법칙을 적용을 하면 플럭스는 이 dA를 적분하는 건데 전기장의 방향하고 면의 방향이 이거의 수직한 방향으로 통과하는 전기장은 없으니까 이쪽을 통과하는 플럭스는 0이죠. 그러니까 요쪽 면, 이 사방을 둘러싼 원통의 면을 통과하는 플럭스만 계산해주면 되는데 그게 이제 전기장의 세기 곱하기 그 표면적, 요 표면적이 2πr 곱하기 높이 2πrl이 요 표면적이 돼요. 얘가 만드는 이 띠가 만드는 표면적, 이 띠의 표면적 이해하셨죠? 그놈이 뭐하고 같아야 돼요? 엡실런 제로분의 Q inside. 그게 이제 가우스 법칙입니다. 엡실런 제로분의 Q inside. 안쪽에 있는 가우스 면 안쪽에 들어있는 전하량. 그러면 이게 전기장의 세기는 2파이 엡실런 제로 R분의 1에 그 L분의 Q inside 이렇게 되죠. 이건 이제 1차원 선이에요. 1차원 무한도선이라서 이것도 이제 단위 길이당 전하량을 이 전하 밀도예요. 이때는 근데 선에 의한 밀도라서 얘를 선전하 밀도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람다를 L분의 Q inside에서 선전하 밀도라고 하면 이 L만큼의 길이에 포함된 전하량이 Q인이고 그 단위 길이당 Q인을 균이 이제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으면 선전하 밀도가 일정합니다. 그래서 람다는 L분의 Q가 되고 이걸 선전하 밀도로 나타내주면 얘는 2파이 엡실런 제로분의 R 엡실런 제로 R분의 램다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가우스 법칙을 적용하는 거를 이해하시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전위에 대해서 전기 포텐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